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저산이 날더러라고 하는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은요. 패러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패러디라고 하면 우리가 얘들아 약간 일반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따라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맞아, 따라하는 건데 근데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 원작의 의도를 뒤틀어서 여러분 내가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여러분 그 방학 때 좀 하긴 했어.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나는 너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런 시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여러분 제목이 엄청 길어요. 쓰지 않고서는 얘기할게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이 작품이랑 라디오와 같이 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패러디한 작품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애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교육과정 바뀌면서 요걸로 패러디 작품이 나왔고 원래 요거가 나와서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 아래 더 읽어보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에 얘네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얘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은 어떤 본질이냐면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름을 불러야 돼 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행위에 대한 본질 찾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나도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불과했다 이렇게 똑같이 구절을 써. 똑같이 쓰는데 단 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이 이러면 가끔 선생님 너무 놀랄 때 있어. 나랑 약간 선생님의 그 가치가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제 약간 꼰대일 수도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 자기 막 여기 선생님 제자들 이렇게 있었을 때 너 혹시 너 누구랑 사귀었었니? 내가 이렇게 뭐 물어볼 때 있어. 왜냐면 약간 눈치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쟤랑 쟤 사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사귀었니? 일주일 만나고 헤어졌어요. 이러는 거야. 일주일? 자, 내 가치관에 일주일을 만났다고? 이렇게 의아한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애가 이제 졸업하는데 걔가 나한테 자기 우리 학원에서 저번에 어떻게 수업을 딱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을 바꿔가지고 들었는데 그 반에 자기 전 남친이 3명이 있었대. 그래서 내가 너 미친 거 아니야? 전 남친이 어떻게 그거 괜찮니? 나 이렇게 했거든? 뭐 괜찮아요. 다 2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대. 와, 너 진짜 너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야, 너무 짧게 만나고 너무 짧게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이런 현대인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비판의 의도가 들어가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 똑같이 구절을 써서 본질에 대해서 다룬다 하더라도 얘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걸 여러분 뒤틀어서 비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 산이 날더라도 앞에서 여러분 자연 너무 예쁘다고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동경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똑같이 작품을 써가지고 시를 비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패러디라고 하는 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작을 뒤틀어야 돼요. 원작을 뒤틀어서 주제를 형성하는 걸 패러디라고 해요. 패러디 뒤에 가서 저는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줄 테니까 패러디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민중의 삶이 너무 잘 드러나 여기는 여러분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 우리 70년대의 작품 여러분 문학사에도 이 정희성이라고 하는 작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 원작과 공통점 차이점 당연히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에도 뭐라고 들었냐면 모거의 시 이러면 산을 날 에어싸고를 운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산이 날더러는 앞에서 산이 날 에어싸고처럼 비슷하게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좀 비슷하지 않아? 앞에서 산이 날 에워싸고 이러면 뭐처럼 흙이나 뭐 하면서 살라고 한다, 살아라 한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 유사하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패러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패러디를 한 건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쓰였냐면 산이 날더러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무슨 표현법 쓰냐면 의인법을 쓰는 거야. 맞아. 근데 흙이나 파먹으면서 살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되게 긍정
부정적인 말이었잖아. 여기는 민중의 삶을 얘기하는데 진짜 흙을 먹으라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죠.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가난한 삶, 고달픈 삶, 이걸 나타내. 그러면 원작과 얘들아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같아 달라. 달라. 맞아. 형식은 동일한데 내용에서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야. 자, 날더러는 삼이나 들라 하고 이러면 삼이나 들러서 뭐만 하는 거야? 일만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냐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칸 좀 잡아도 여러분 이렇게 네 글자 쓸게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쑥구렁에 박혀서 쑥이나 되라고 한대요. 그러면 근데 쑥구렁이라고 하는 애가 뜻이 얘들아 진짜 낭떠러지, 구덩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덩이에 처박혀서 살라는 뜻이야. 구덩이에 처박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약간 이러면 좀 어떤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뭔가 햇빛도 못 보고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처박혀서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쑥구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쑥구렁,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라? 쑥이나 되래. 근데 여러분 쑥은 여러분 그냥 봄에 한철 자라는 그냥 풀떼기거든요. 그럼 얘 밟으면 그냥 뒤져. 얘는 죽어.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면 다 먹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라고 산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선 5번째까지 읽었을 때 옆에 그러면 산의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작품의 산의 의미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자, 정리해보자.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자, 이건 여러분 넌 이런 사람이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되게 이 사람에 대한 애정도 하나도 없고 되게 차가운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산은 나에게 차가운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가운 걸 우리는 냉소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은 화자에게 냉소적인 존재다. 그럼 완전 반대의 의도가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산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 이러면 산이 날더러 뭘 해서 먹으며 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발언의 주체는 당연히 산이 얘기하는 거고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러면 자 화자가 이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한 삶을? 아니죠.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산이 나에게 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는 산이 날 애워싸고 말을 했지만 그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내가 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 되고 싶은 지향하는 바를 의인법과 주객전도로 설명했다면 여기는 여러분 산이 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형식이 있어. 말을 꺼내는 방식 쓰죠. 그럼 여러분 이 말건방은 앞에 나온 작품이랑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 그렇지? 자, 그럼 이제 6번째 행을 가세요. 늘 퍼진 날 산은 그럼 여러분 늘 퍼지는 건 힘없이 처져 있는 나를 산은 뻑국새가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쑥국새가 울어요. 쑥국 우는데 이 새는 여러분 선생님 얘기 안 썼지만 여기 옛날 이야기가 내려와. 여러분 쑥국새 설화가 있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밥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할 때마다 쑥국새가 지붕 위로 올라와서 쑥국 이렇게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 며느리가 여러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여러분 굶어 죽었을 때 여러분 먹지 못해서 여러분 죽으면 너무 원통할 것 같아. 왜냐면 밥을 못
아사에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건 아사에서 죽는다는 건 너무 원통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귀신 나오는 거 보면 아사에서 죽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라고 해. 다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으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건 뭐가 많다? 한이 많다. 여러분 그러면 이 쑥국세 설화는 여러분 이미 이야기 자체에 한의 이미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쑥국세는 하자가 얘들아 내가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그때 느끼는 그 절망과 비애감을 얘가 계속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빈칸에 비애감이라고 쓸게. 비애를 심화시키는 존재고,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쑥국세가 운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야? 청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 끄집어내지고 내 감정이 심화가 되면 저 쑥국세를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 선생님 빈칸 안 만들어놨는데 객관적 상관. 맞아.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얘는 감정이입은 아니야. 내가 보고 저처럼 살라고 했으니까.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쑥국새 마냥 울라고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저만치 홀로 서 있는 주체가 누굴까? 산이야. 산이 아까 선생님 멀리 떨어져서 나한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위에 정리해줬잖아요. 여기에 나와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 아까 산이 날 에워싸고는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산은 저 멀리서 야 너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런 거리감으로 쑥국새 마냥 살라고 했거든. 여러분 뭐뭐 마냥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무슨 편법? 지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지규법을 통해서 어떤 정서가 극대화되냐면 내가 쑥국새처럼 계속 슬프게 올라내는 거야. 이 삶이 너무 비극적이니까. 그러면 이게 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그러면 화자의 한. 화자의 얘들아 슬픔, 절망 이런 감정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쑥국새가 객관적 상관물인지 알겠지? 내 감정을 계속 고조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보자. 흙을 파먹다가 죽은 아비. 근데 아까 아버지는 흙 파먹어서 죽었대요. 근데 산이 나보고 맨 처음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했어? 흙 파먹으면서 살라고 했지. 그러면 아버지처럼 나도 똑같이 살라는 거야. 근데 아까 흙 파먹는 건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가난하게. 그러면 아버지도 가난하게 사셨던 거네. 그러면 이 가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굶주림에 지쳐서 쑥구렁, 아까 얘들 쑥구렁은 여러분 낭떠러지나 이런 구덩이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 그곳에 나자빠진 어미처럼 울라고 한대. 근데 여러분 아까 쑥구렁에 빠졌던 건 누구야? 나거든? 근데 나만 쑥구렁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쑥구렁에 빠졌던 거네. 그러면 엄마의 삶을 내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물림 되는 가난과 절망으로 인해서 민중들이 여러분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었잖아. 더더구나 이거는 가난이 계속 대물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이 가지고 있는 비애감 얼마나 얘들아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그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애, 슬픔, 한의 정서를요 계속 여러분 뭘로 표현하냐면 울음소리, 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아까 위에서도 얘가 쑥국새처럼 울라고 표현을 했잖아.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쉼표인데 선생님이 쉼표를 빠먹었네. 여러분 쉼표만 써줘. 울음소리랑 이 울음소리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울음소리랑 청각적 이미지로 나의 비애감과 이 처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애감이나 처절함은 사실 감정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애잖아.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애를 소리로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는 주관적, 이러면 아니다. 여러분 추상적 관념의 주체어가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표고 하나 더 쓸 거야, 선생님이. 자,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은 1행, 2행이랑 거의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이 더 추가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을 뭐 했다? 반복한다. 근데 완전 똑같은 게 아니니까 변주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복과 변주를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변형된 수미상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제시한 거야. 왜냐면 흙이나 파먹는 이 가난과 이런 처절함의 삶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수미상관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쉽게 쓰여진지 배웠던 거 생각해봐. 1년하고 8년이 거기서 반복이 되는데 변형돼서 반복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현실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더라? 재인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쉽게 쓰여진 제에서 비참한 현실을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인식했거든? 근데 또 인식하는 거야. 재인식, 현실 재인식.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두 번씩 반복되는 시에서는 아, 현실을 재인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럼 빈칸 다 넣었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뒤에 가서 여러분 시대적 배경만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밑줄 친 것만 한번 자 봐보자. 여러분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여러분 열악한 노동 환경의 문제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던 시기여서 이 시기의 시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하층민 민중의 소외된 현실을 고발하고 그 개선을 모색했던 걸 관심에 두던 시기였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작품에서는 민중들의 소외된 삶을 드러내요, 안 돼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그러면 여러분 소외된 삶을 드러내는 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개선 여러분 여기 개선을 모색한다라고 했는데 개선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계속 절망적인 순간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들께서 선지로 하자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야. 개선 안 해. 자, 그 다음에 정희성이라고 하는 작가는 1970년대 시대적인 모순과 그 속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 시를 주로 쓰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자 시대적 모순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슬픔 이 작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시대적 모순이라는 건 여러분 자 여기 위에 여러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 붕괴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 있지. 이게 시대적 모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970년대의 사회 문제점 속에서 발생하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비판적인 시선은 이런 시대적인 모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자 핍박받는 사람들의 슬픔이 밝은 웃음이 될 거라는 믿음에 기초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희성 작가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이 작품에선 크게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요게 이게 정희성 작가의 특징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가랑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작품에 적용을 해봤을 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뒷장 넘겨서 여러분 14쪽, 15쪽은 여러분 이 비교한 거니까 선생님 별표 2개 표시해놨지? 요거 정리 잘 해줘야 돼.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그 형식의 공통점을 써놨거든요. 형식의 공통점이 왜 들어가냐면 패러디를 했으니까 똑같은 부분이 생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형식의 공통점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패러디를 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이 써놨거든? 다 찾았어. 교과서 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하고요. 조사랑 어미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작품에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산이 날더러에선 더러라고 하는 조소를 계속 써. 날더러 할 때 더러. 자, 그걸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 산이 날 에어싸고 같은 경우는 밭이나 뭐 씨나 나나 이나라고 하는 애들을 반복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반복되는 조사나 어미들이 각각 반복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구절이 작품 앞뒤에 나오는 수미상관을 둘 다 쓰고 있고요. 근데 이때 수미상관은 완전 똑같이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
그리고 산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쓰죠. 그러니까 의인화를 쓰는 거고 산이라는 자연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공통점이긴 하지만 내용은 좀 달랐지. 자, 여러분 내용의 차이점 한번 보면 여러분 구절에서는 가장 차이점이 드러나는 구절이 금은달처럼 살아라 한다랑 흙이나 퍼먹고 죽으라 한다야. 그럼 여러분 자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은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여러분 얘는 내가 쇠락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쇠락과 소멸은 여러분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의 이치니까. 그러면 그런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는 소망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흙이나 퍼먹으면서 죽으라는 건 여러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절망감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현실 인식을 한번 보면 여러분 현실 인식은 다른 말로 현실의 대응 방식이라고 하거든. 여러분 대응 방식은 두 글자로 다시 바꿀 수 있어. 태도야. 태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얘들아 현실 인식 대응 방식이란 말 나오면 태도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태도는 그래서 선생님 써놓은 게 자연 친화적 태도. 그리고 자연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태도들을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고달픈 삶에 대한 괴로움, 서글픔, 절망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명령형 의미를 둘 다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 명령형 의미는 여기는 의지, 소망을 드러낸다면 얘는 반정적으로 나한테 시키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 가난한 처지를 부각시키는데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패러디를 가봐 얘들아. 패러디. 자, 패러디는 여기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것, 즉 빌려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패러디를 한 대상의 작품과 패러디를 한 작품이 새로운 의미가 나와야 돼. 아까 선생님이 뒤틀어야 된다고 했지. 다른 주제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패러디를 하고 있는 작품은 원작을 뒤틀어서 여러분 비판의 의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잠깐 질문 하나 하고 끝낼게. 지금 학교에서 여기 저 산이 날더러까지는 나간 반들 있어? 나간 반 있어? 그러면 식빵을 기다리는 동안도 했어? 아직 나간 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천변 풍경은? 이거 아직 나간 반 없어요? 그럼 그 뒤로 쭉 남은 거 없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수행평가는 거의 다 끝났어? 하고 있어? 아직 하고 있어? 끝났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진도 계속 나가실 건데 우선은 그러면 아직 학교 진도 나간 게 없으니까 선생님 다음 주는 그러면 우리 6월 모의고사를 할게. 알겠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